반갑습니다.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이완영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호응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많이 또 제작해달라는 그런 응원의 소리도 많이 들려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국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역사가 많이 왜곡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누누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특히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부분이 고려 국경입니다. 고려 국경.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 국경도 너무나 많이 조작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한번 또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동안 연구된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려 국경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려 국경 여러분들 교과서 기억나십니까? 고려 국경이 아마 시험 문제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고려 국경의 위치가 어떤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고려 국경이 조작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시험 문제까지 치면서 고려 국경이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말 그대로 암송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도 맞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원래부터 조작된 것이다. 이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저도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사를 이야기했는데 보면요, 그때 제가 틀리는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말 그대로 지금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우리 역사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바로 잡는 이 문제가 중요한지 여기에 실감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고려 국경.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고려 국경이 조작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직접 관련 논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직접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학과에 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사적입니다. 공적으로는 말을 못하는데 사적으로는 고려 국경이 조작된 것을 인정을 하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맞다. 하지만 왜 그러면 수정을 하지 못하고 2020년 교과서, 지금 2021년, 22년도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왜 조작된 이런 역사를 배우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보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고려 국경이 조작됐는지 최근에 이제 밝혀진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될지, 이것은 제가 본다면 아마 국민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과서를 만드는 저분들께 맡겨나갔다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밝혀지는데도 역사를 바로잡지 않겠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역사학자고 이런 분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얼마만큼 고려 국경 이야기, 역사가 조작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시는 지도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왼쪽 편 지도는 발해의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역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경선이고, 집을 샀다면 어떻습니까? 집 토지 매장에 먼저 보면요, 그 집의 크기 모든 부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날 지도를 볼 때 꼭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국경입니다. 국경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한쪽은 발해 국경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운데 지도는 어떻습니까? 발해 국경 지도, 국경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쭉 들어와 가지고 한반도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게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지도는 또 그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고고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하는 말이, 과연 발해가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한반도라는 용어도 참 일본 사람들이 쓰던 용어인데, 이게 대체 용어가 없어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참 너무 난감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한반도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용어를 표현할 때 정확하게 쓸 용어가 우리 강력이라는 표현 쓰기도 영 이렇게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렇게 용어를 다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작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이 용어를 쓰는데, 자, 한반도를 배경으로 발해가 거의 북한 지역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 걸로 요리 이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고학을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발해가 여기까지 왔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회의를 이야기해, 회의적인 내용을. 왜? 여기는 발해에 유물이 발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에는 남경이래 가지고 발해의 남경이 여기 있다고, 한반도에 있다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유물은 안 나오는데 이 발해의 수도 중에 하나다? 말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발해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발해가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죠 보면요. 신라 국경도 보면 통일도 고려도 그렇고 신라도 보면 국경이 전부 다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신라 국경도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통일신라 여러분들 통일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했지 언제 백제하고 신라 통일했습니까? 우리가 배운 신라 통일신라 지도는 백제하고 신라 통일 지도지 고구려 통일 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통일신라라고 그리는 이런 대한민국 교과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이야기할 것은 요거죠. 고려 국경. 고려 국경은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발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발해를 이 정도까지 영역을 해놨습니다. 발해의 유물은 한반도 내에서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옛날에 시험 문제를 고려의 국경이 어딘지 신라 통일신라의 국경이 어딘지 이것을 이제 시험을 쳤죠 보면요. 자, 이렇게 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중국의 역사라든지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동시에 중국의 대륙에 벌어졌던 역사라든지 그것과 우리나라의 이제 고려의 역사를 비교해 가지고 본다면 과연 오늘 여러분들 다루고자 하는 이 고려 국경 지도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자, 논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유적입니다. 여러분들 고려하고 국경을 맞대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뭐 태조 보면 옛날 야율아복이라든지 막 이야기 쭉 나오면서 많이 들었죠 보면요. 거란에 대한 역사 여러분들 거란도 대단히 우리나라 역사하고 가까운 민족입니다. 가까운 민족이죠. 거란의 역사도 보면 쭉 이게 일대 태조로부터 쭉 전개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보면요. 고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거란하고의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란의 역사하고 고려 역사를 동시에 비교를 하면서 고려 국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한 번씩 인용하는 건데 보면요.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 12호입니다. 1927년 4월 1일 날. 자, 이능화라는 이분도 됐습니까? 뭐 말 그대로 역사학자죠 보면요. 물론 이분이 최남선 선생하고 몇 분이 뭐냐. 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를 써준다니까 야 그런 게 나는 조선의 학자니까 그럼 한번 참여해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바로잡는데 참여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뭐냐 어떻게 됐습니까? 이용만 당했죠. 그래서 최남선, 이능화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 때 뛰어난 역사가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친일파라는 오명을 벗지를 못합니다. 왜?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이렇게 가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 여러분들 이능화 씨가 자기 이제 칼럼을 냈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동족민족이래 동족이죠 보면요 민족인데 같은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과 북쪽에 이제 이 동이죠 보면요 동이도 있고 북이가 있는데 자 동북이에 그다음에 뭡니까 보면 신단이라든지 제단 천단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계통을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요겁니다. 이것을 동광 12호에 발표했는데 자 딴 거 떠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앞에 자 뭐가 나옵니까? 자 부재 환왕 그다음 환왕하고 뭐죠? 자 조선 당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뭐냐? 제일 위에가 뭐냐면 황국의 환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신시 나오면서 뭐죠 보면요 바로 신시의 환웅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가 당군조선입니다. 당군조선. 자 1927년 자료에 이능화 선생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맥을 어떻게 잡았느냐? 황국, 신시 배달, 당군조선으로 딱 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군조선에서 이제 번져간 종족이 있죠. 동종이죠. 같은 종족입니다. 이름은 달리할 뿐 다 다른 지금은 다른 종족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같은 뿌리인데 어디서 고조선에서 나간 뿌리라는 거죠. 고조선에서 나간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북이라고 했고요. 보면요. 북이 중에는 뭐 어떤 종족이 있느냐? 여러분들 보시죠. 숙신, 음루, 말갈, 발해, 금나라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이 청나라죠. 흉노, 뭐 오한, 선비족, 서막족 이런 종족이 전부 다 뭐냐? 어디에서 건너간 거요? 당군조선에서 나간 우리의 동종이라는 겁니다. 동종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종족이라는 겁니다. 종족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자 이것이 이런 자료가 이 시간대 대일항쟁기 때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광복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족들 섭씨는 말을 전부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흉노 어떻게 이야기해요? 선비 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오랑캐 취급합니다. 오랑캐로 봐버려요. 특히 어떤 나라요? 금나라, 청나라, 병자호란 생각나죠. 다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김씨들이 가서 너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였고 나라의 이름을 바꾼 것이 청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오랑캐입니까? 그죠? 집안에서도 형님하고 돈 생기면 그것 때문에 원수돼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한 집안에서도 그 좁은 집안에서 싸우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족이 나갔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오래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역사에 문제가 생기죠 보면요. 그런 것처럼 금나라 청나라도 틀림없이 이 시간대까지 우리의 종족 단군조선에서 나간 종족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광복 후에 전부 다 이 오랑캐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오랑캐. 자 그러면서 이제 예맥족도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종족이 어디로 오냐? 북부여로 연결되고 동부여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그리고 동이족도 나오는데 동이에 누가 나오느냐? 순임금이 동이족이다 나옵니다.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밑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늘과 땅에 하늘 땅 어떻습니까? 1월에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이능화 선생은 이게 같은 종족의 문화다라고 이제 도표를 그린 것이 이 도입니다. 이게 어디까지요? 바로 조선 이성계의 조선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다양한 종족을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의 같은 계열로 이야기했는데 그란도 어떻습니까? 그란도 이런 처지입니다. 자, 이 도표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이 역사의 맥락을 1927년 이능화 씨가 동황지에 발표했습니다. 어느 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통맥도입니다. 국통도죠. 황국, 배달, 고조선으로부터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끝까지 어때요? 조선까지 이렇게 맥락을 이어왔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눈을 비비고 보십시오. 여기에 한사군이 어디 등장하고 이만이 어디 등장합니까? 또 기자조선은 어디 등장합니까? 적어도 이 시간대까지 우리나라 학자들 뭐 조선총독부에 몸을 담았든지 뭘 어떻게 했든 기본적으로 역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의 맥락에 이만조선 한사군 안 넣습니다. 그런데 광복 후에 우리나라 역사책에 왜 당군이 부정되고 이만을 떠들고 거기다 한사군을 잡아넣었습니까? 북한 평양에. 지금 그 결과가 뭐냐? 동북공정이잖아요. 동북공정 당해가지고 야 한국에서 너희들 그리 가르쳤지 북한에 이만조선이 있었고 한사군 가르쳤지 결국은 뭐냐 너희들 말대로 북한은 원래 우리 중국 땅이야.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 뭐랍니까? 고대사 가르치는 분들 한 분도 안 나와요. 한 분도 안 나와. 나와가지고 야 너 잘못됐다. 중국에서 동북공정 잘못됐다. 북한 그 당신들 영역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가르쳐 놔놓고 정작 동북공정 터지니까 어때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지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역사가 뺏기는데 와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자라면 진짜 학자라면 목숨 걸고 근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서 이런 강의하면 유사사학자들이 강의한다는 그런 그 젊은 애들 내보내가지고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고 말이지. 이게 유사사학입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또 흥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란에 대한 역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란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옛날 문헌에 보겠습니다. 구오대사죠. 자 구오대사라든지 여기 보시면 그란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많은데 참 눈에 딱 띄는 언어가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들 노란색 보이십니까? 무슨 글이죠 보면요. 안파견이에요. 안파견. 안파견 딱 하자마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환웅천왕 아니야? 황국에 안파견 환웅 뭡니까? 뭐 환인 나오지 않느냐? 뭐 환인 요리 나오죠. 환인의 문화. 황국 생각하면 환인이 생각나고 환인이 생각나면 어때요? 안파견이 생각나는데 저 안파견의 언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안파견 씁니까 여러분들?
환단국이 삼성기 정도 읽어봐야만 어때요? 안팎인을 보는데 그라의 역사에서는 자기 어때요? 안팎이라는 용어를 아주 뭡니까 보면 그냥 역사 자기들 문화 용어로서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안팎인은 옛날 아복이다. 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다 안팎인을 자기들의 어떻습니까? 수장을 안팎인이라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야, 이게 놀랍지 않아요 보면요. 여러분들 9,000년 전에 썼던 용어 안팎인이 그란의 문화까지 그대로 개성돼 가지고 안팎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뭐죠 보면요. 다방면으로 알고 늦게 알다 보면 이런 것이 다 이제 밝혀지는데 모르니까 어때요? 안팎인 하면 황국 환인 나오면 뭐 유사삭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결국은 뭐냐?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 안 하면 자기 좁은 지식으로서 자기가 받은 뭐 학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학위 받아봤자 자기 아는 부분 알지 나머지 압니까 솔직히? 자, 이렇게 다양한 역사 속에 중국 역사 속에서도 뭐 그란의 역사 속에도 우리가 말하는 안팎인의 역사가 이어져 있는데 나중에 그란 종족도 뭐냐? 자기 종족을 단군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우리 역사의 고대사로 올라가면 갈수록 지금 민족 개념은 틀리지만 어때요? 문화권에서는 뭐냐? 동족의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이노화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동족의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런 사료의 원문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안팎인 등장합니다. 이런 앞에 보신 거는 이제 해석분이고 보면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 관련된 문에 보시면 안팎인이나 그대로 나오죠. 보면요. 참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한다고 읽어보면 너무 놀랍죠. 야, 이 어떻게 한동국에 등장하는 언어가 그란에 이렇게 언어에 그대로 살아 있을까? 참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든 저러든 하다 보면 어때요? 반드시 같은 그 역사의 맥락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 자료는 반드시 역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요. 자, 여러분들 그란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 시험 보면 반드시 전쟁사 묻습니다. 나쁜 놈들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했다는 논리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시죠. 이 그란의 역사는 짧게 이야기한다면 요거죠 보면요. 그란과 말 그대로 발해의 역사, 그란과 나중에 때요 고려 연결하는 이 역사가 항상 이제 같이 연결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야율 아복이라는 인물 저희들도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습니다. 많이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또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알 거고요. 10세기 초에 야율 아복이가 부족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916년 근국을 선언하면서 자, 국호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 요 나라라고 바꿉니다. 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란은 어때요? 실제로 나중에 국호를 뭘로요? 요로 바꿉니다. 요로 바꿔가지고 이제 강력한 이제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보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925년 2월에 여러분들 그란이 뭐죠 보면요. 발해를 침공해가지고 멸망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까지는 스토리 아시죠? 시험 문제. 이번에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북 경산시에 발해 마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대조영 고황제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제 33세, 34세까지 보여요. 자, 나오는데 보면 그럼 그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밖에 이제 밖으로 나갔다는데요. 동네에 전에는 거의 다 이제 말 그대로 대조영 후손들이 살았던 동네인데 지금은 약 3분의 1 정도가 대조영 고황제의 이제 후손들이 그 마을에 발해 마을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성씨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 그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참 현장에 들으면서 그 앞에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 발해의 멸망에 앞에 동네를 딱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로 이렇게 세워놓고 발해 마을이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이제 석비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보면 발해의 멸망원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에도 또 나옵니다. 동네에 가보면 또 써놨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하느냐? 발해가 멸망한 원인은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는 당연히 요리 배우죠. 요 나라에 쉽게 말하면 침략이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침략에 받아가지고 갑자기 무너진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놨느냐? 백두산 화산 폭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발해 말에는. 왜? 대자연의 그런 게 변화 속에서 위침을 받으면서 그 강력한 어느 면에서 보면 당나라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들 발해 수도 여러분들 궁궐의 크기가 당나라 황제 크기보다 더 커요. 그런데 중국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발해가 당나라의 제후국이랍니다. 제후가 천자가 사는 황실보다 더 큰 궁궐을 짓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런 강력한 발해가 어떻게 갑자기 멸망해버리냐 말이죠. 그게 역사에 보면 미스터리인데 옛날에 TV에도 그걸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있었다. 대자연의 변화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침을 당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 강력한 어떻습니까? 발해가 무너진 걸로. 원래 발해의 원래 이름은 어제 보면요, 바로 대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역사에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원래 대조영이 세운 나라는 대진입니다. 발해는 누가 부르던 호칭이에요? 명나라에서 그라 쉽게 말 그쪽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들 이제 쉽게 국호를 인정해 주시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발해라는 용어를 썼지. 원래는 정식 국호는 여러분들 대진이 발해 원래 정식 국호죠.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발해를 멸망시킨 뭡니까? 주 원인이 그란이라고 우리나라, 요 나라의 침략이라고 우리 역사책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다시 검증해야 될 자료입니다. 자, 그란과의 요 나라와 자, 우리나라 고려와의 악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93년 여기 보면 소선영 기억나시죠? 보면요, 아마 열심히 국사시험 100점 맞으신 분들 그냥 아마 옛날 기억이 생각날 겁니다. 소선영의 침입이 있었죠. 보면요, 그때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들? 바로 서희 장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참 나라를 뺏으러 온 친구가 어떻게 되습니까? 강동 육주를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서희 장군이 나가가지고 타입을 하는데 타입의 기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면요, 자 여기 나오죠. 보면요, 압록강 동쪽 280리의 땅에 대한 점유를 그나라로부터 인정받는 대가로 자, 서희 장군이 이 땅을 뺏으려고 쳐들어온 장군을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땅을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참 넌센스 같은 이야기가 터집니다. 그런데 자, 송나라의 연호 대신 그란의 연호를 치겠다, 우리가 쓰겠다. 대신 뭐냐? 강동 육주를 우리한테 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기가 차고 뭡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언어 있죠. 보면 기가 막히고 뭐가 막히고 한다는데 그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거요? 강동 육주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과서에 완전히 지금으로 한다면 개판입니다. 개판. 여러분들, 자, 서희 장군이 얻어낸 땅 강동 육주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돼. 압록강 동쪽 280리죠. 여러분들, 이 압록강이 지금 압록강입니까? 요거부터 바라보면 어때요? 얼마만큼 한국사 교과서가 조작되어 있는지 압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언급에 역사책에 기록된 저 압록강이 청천강 북쪽에 있는 압록강, 저 동쪽으로 들면 저 압록강이 과연 우리가 지금 압록강이 저기냐? 아니에요. 이 설명도 원래 잘못된 겁니다. 청천강 북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보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쓰이는 설명문은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10년에 또 어떻습니까? 요 나라가 그란이 침입을 합니다. 이때는 약 4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보면요, 여기서도 게임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보면 고려에서 보낸 전공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들이 돌아가겠다. 나중에 자기들이 모이니까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강동 육주를 다오. 다시 돌려다오 하는데 어땠습니까? 그냥 허지부지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란과 외교가 단절돼 버리죠. 이게 2차 바로 이제 전쟁입니다. 3차 때 볼까요, 여러분들? 3차 때는 여러분들 1015년입니다. 자, 소배합이라는 이 인물이 이제 말 그대로 명을 받고 침입을 하는데 보면요,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그 유명한 상원수 강감찬 장군 그리고 강민첨 장군이 등장합니다. 20만 대군으로 이 대군을 맞는데요, 그 유명한 기주대첩이 역사에서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주장하는 게 뭐예요? 보면 끝까지 이제 그란 요 나라는 강동 육주를 어떻습니까? 끝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요, 끝까지. 근데 결국은 뭐냐? 여기서도 기주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 승부수가 안 나니까 결국 자기들이 또 퇴폐하니까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그냥 백지화가 됩니다. 백지화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것이 그란과의 3차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있었던 전쟁사입니다. 자, 짧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될 겁니다. 여기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한국사 교과서가 얼마만큼 엉망이냐, 왜 고려사가 조작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지금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강동 육주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거 여기죠.
여기 강감찬 장군의 기주 대첩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넣어줘 보면요. 자, 이걸 보시죠. 서희가 여기서 담판했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가 차이 보면 이게 보십시오. 자, 강동 육주라는데 강동 여기서 강은 무슨 강입니까, 여러분들? 압록강이랬죠. 자, 기억나십니까? 자, 압록강인데 자, 여기가 이게 압록강이라고 보십시오. 이게 압록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압록강 밑에 강동 육주가 있다고 지금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강남 육주 아니에요. 강남 강의 남쪽이잖아요. 여기 압록강인데 남쪽이잖아요. 그죠? 아이, 남쪽에 갖다 놔놓고 저걸 강동 육주래. 세상에 동서남북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서남북. 이거 제가 역사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해보면 전부 다 자기들도 어때요? 아, 진짜네요? 몰랐습니다. 쇼네요. 이렇게 해요. 쇼라고. 왜? 아, 여기서 압록강에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나중에 서희 장군이 단판을 지었는데 이거 이 땅을 얻었다? 그란하고 단판을 지어 여기서 얻었다? 이게 압록강이다? 이는 강동 아닙니다. 강남입니다. 그러면 강동이라면 적어도 강이 있다면 어때요? 요쪽이잖아요. 요쪽 라인들. 그죠? 그래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강의 실체가 뭐냐? 그 강은 여러분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압록강인데 압록강도 몇 개였다 원래? 여러분들 2개가 있었습니다. 동압록, 서압록 있죠? 압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압록강, 압강이라는 그 실체가 어딜까요 보면요. 여러분들 지도를 가지고 쭉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사가 이렇게 지금 고려의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 천리장성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이게 천리장성이라고 다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다 그려놓고 여기에 자, 뭐다? 강동 육주가 있었다. 서희가 단판을 이쪽에 했다. 아, 이게 스토리가 이상해져요. 자세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해놨는데 자, 여기 전쟁하는 거 보시죠. 전쟁도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자, 천리장성 줄 꺼놓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다 기록해놨어요. 보면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시험 문제 내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자, 요래 와가지고 뭐죠 보면요. 여기서 싸우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이런 걸 보면 뭘 느끼느냐면 야, 기주제첩도 조작됐구나 그러면. 그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서희 위치부터가 어때요? 서희가 단판 짓다는 위치부터가 이게 여기서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강동 육주가 아닌데 이건 강남인데 그러면 이게 서희가 어디 가서 단판 짓다는 거예요? 서희 장군이. 이 지도 지금 우리나라 고려 지도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서희가. 그럼 어때 여기가 강동 육주를 얻었다면 원래 이 땅도 원래 누구 땅이었다? 그런 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게 말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서희가 단판해가지고 이 땅을 얻었다고 원래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 지도 일이 돼버리면 더 엉망이 돼버립니다. 더 엉망. 그죠? 여러분들. 자, 이 지도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천리장성 이름 보십시오. 요즘은 천리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면 가장 간단한 게 뭐냐? 구글 어스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어스를 돌려보면 만리장성은 보이죠? 천리장성이라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행태라도 보여야 됩니다. 구글에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때? 현장 가봐도 그렇고 구글을 돌려도 그렇고 성 자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악지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중국은 뭐야 보면 평지하고 산악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을 긴 성을 쌓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건 강원도 골짜기. 강원도하고 보시죠. 이게 전부 다 산악지대예요. 산 자체가 요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말 그대로 난곳으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억지로 쌓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에 천리장성이 있다고 지금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란하고 싸우려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고려라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고려가 있었다면 그란이 여기 있는데 성을 쌓으려면 요리 쌓는 게 낫습니까? 요리 쌓는 게 낫습니까? 쉽게 물어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요리 나가는 게 맞습니까? 요리 쌓는 게 맞습니까? 왜 억지로 영토를 축소시키면서 천리장성을 쌓습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게거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 거란사하고 고려사부터가 완전히 처음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연구가. 자, 이런 연구를 밝혀낸 학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 이분들이 지금 계속 어떻습니까? 고조선연구소의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지금도 모여가지고 국경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사. 자, 어떤 분들이 이 고려국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했느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분이 바로 복기대 교수님, 윤한택 교수님, 남희영 교수님, 허봉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참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국경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어때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조선 총독부의 자료를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뭐다? 고려 국경사가 완전히 조작돼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자, 이걸 밝히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이제 고려 국경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든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 분석을 했죠.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과연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고려 국경은 완전히 조작되었다 이겁니다. 그 조작된 국경이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공정이 어디까지 또 가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은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까지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고려까지 완전히 다 장악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밝힌 자료를 가지고 토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그러한 요 나라와 고려의 국경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요탑 강의를 다음 부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